형 새벽에 중계했던데. 오늘 새벽에 리그컵 준결승 2차전 아스톤빌라와 레스터시티의 대결 엄청 재밌었다. 추가 시간 4분보다 추가 시간에 져서 한 6분 정도 줬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까지 레스터시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간절함이 좀 느껴졌고, 아스톤빌라가 사실은 리그컵에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투지를 보여주고, 트레제게가 골 넣고 나서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했을 때 빌라파크에 있는 아스톤빌라 팬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장난 아니었어. 완전 축제 분위기였고, 되는 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묘한데 축구가 정말로 재미난 경기 해설했다. 이런 경기를 진짜 해설할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라리가 얘기해요. 아, 네.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리그컵 준결승 2차전을 해설하고 부랴부랴 수원에 와서 우측 승부 예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축구액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경기 예측을 했는데 한 경기 간신히 맞췄습니다. 나초가 골 넣지 못했다면 3경기 다 틀릴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맞추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바르셀로나가 메스타야에서 13년 만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빠바밤, 포포2 2호로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프리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놓쳐서는 안 되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리가 22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2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대결,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두 팀이 또 만났습니다. 마드리드 더비는 레알 마드리드를 위한 무대일까요?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났을 때 웃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 팀의 대결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고전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무패 행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여전히 많습니다만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카세미로가 2골 넣죠? 어느 순간 나초가 골을 넣고 있죠? 어느 순간 바란이 골을 넣고 있죠? 이거는 반대로 봤을 때에는 벤제마가 최근에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도 득점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수의 골이 필수죠.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근데 수비의 단단함을 얘기할 때는 레알 마드리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크루토와가 최근 11경기 중 8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크루토와와 얀 오블락 골키퍼의 대결로 보면 되겠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고전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모라타는 득점 기복이 심하고 앙헬 코레아는 경기마다 기복이 심합니다. 주앙 펠릭스는 여전히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파괴력이 부족합니다. 과연 단단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기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위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의 대결이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헤타페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카드가 난무하겠지만 골이 터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골이 안 터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바오가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승부죠. 파괴력에서 문제를 드러나고 있어요. 가리타노 감독이 시즌 내내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다가 최근 들어서 5-3-2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좌우 윙백의 공격력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노망주라고 얘기했었던 아두리스는 올 시즌에 부상이 잦은 편이고 현재 부상이거든요. 데마르코스도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냐키 윌리엄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무리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카드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빌바오가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거친 플레이로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골을 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세가 정말로 좋습니다.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7승 2무 2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5위로 내리고 4위로 올라갔어요. 다만 선수비 후역습을 하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빌바오가 거친 플레이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역습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기다가 하이메 마타, 호르헤 몰리나, 앙헬 로드리게스 같은 최근 들어서 최전방 쪽에서의 화력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빌바오 원정은 바르셀로나에게도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확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무승부 걸다가 계속 틀리는데. 0대0 1대1 무승부가 아니면 한 골차 승부로 갈 것 같거든요. 아, 또 약친다. 됐어요. 약치면 안 되나?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레반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레반테는 바르셀로나의 킬러일까요? 레반테가 최근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대결에서도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뒀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하고 최근 6차례의 대결에서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발렌시아전에서 패배하면서 수비로 전환했을 때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또 드러났거든요. 발베르데 감독 시절의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을 바르셀로나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르셀로나에게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반테가 최근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한 거는 레반테 홈이었어요. 바르셀로나는 레반테 상대로 홈에서 계속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홈에서 정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골이 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거든요. 메시, 그리즈만이 좀 터져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 경기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준님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줬다고, 굉장히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르셀로나는 현재 과도기잖아요.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점유율, 티키타카 이런 부분에서는 제 모습을 찾고 있거든요. 다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기준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댓글 올라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포포트 2호로 제가 3경기를 예상했습니다. 3경기 예측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맞추신 한 분 뽑아서 포포트 2호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의 축구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와 댓글, 많은 의견, 관심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